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국공 내전 때, 그러니까 그 중국이 그 일본군의 침략을 받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군과도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도 서로 싸우고, 1945년에 해방될 때까지, 그다음에 해방되고 나서도 이제 국공 내전은 계속되죠.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공산당이 승리를 하면서 국민당의 장제스가 대만으로 1949년에 도망을 쳐오게 되고 1949년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의 중국이 1949년 10월 10일 날 설립이 되면서 중국이 통일이 되죠. 그때까지의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중국 전토를 흔들고 다니면서 중국을 침략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 그다음에 전쟁 이것 중에서도 서북 군벌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청나라가 망하고 1911년에 신의 혁명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푸이 황제가 쫓겨나고 황제의 체제에 청나라가 망하고 이제 공화국 순원의 공화국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중국의 이제 그 공화국 어떤 그 민주공화국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그 아직도 그 봉건 시대 때 남아있던 군벌들이 이제 각 지방에 있게 되죠.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는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군벌들이 이제 포진해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제 중국이 큰 나라 워낙 또 땅덩어리 크기 때문에 뭐 광동 군벌, 뭐 광서 군벌, 그다음에 이제 저 북쪽에 가면은 이제 뭐 지계 군벌, 뭐 그다음에 이제 저 만주 쪽에 이제 봉천 군벌, 그다음에 이제 산동성 쪽에도 뭐 군벌들이 있고 뭐 이제 이 군벌들 중에 하나인 서북 군벌이 있습니다. 이제 서북 군벌은 그 중국의 이제 북쪽에 북서쪽 서북 군벌, 그러니까 북서쪽 지역이면은 이제 뭐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 뭐 이쪽인데 이제 그쪽은 이제 워낙 이제 미개한 지역이고 이제 원시적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서북군벌이 주로 위치하고 있던 데는 이제 중국의 이제 북서쪽에 있는 그 장안이라든가 뭐 이제 시안이죠. 이쪽에서 이제 그 세력을 잡고 있던 군벌이 막강 군벌이 펑유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펑유샹이가 이제 장제스를 이제 도와주죠. 국민당 쪽을 지원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장제스한테 이제 팽당하죠. 그래서 장제스한테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이 서북군벌의 펑샹이라는 사람이 막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장제스를 좀 도와줬는데 이 펑샹의 부하 중에서 한푸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푸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푸지는 1890년에 태어나서 1938년 48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1924년에 34살 때 한참 젊을 때죠. 서북군벌인 펑위샹이 북경 정변을 일으켜서 국민군을 조직을 하고 국민군 1군 사령관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자기의 상사인 이제 펑위샹이 1924년에 이제 북경을 이제 장악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펑위샹의 밑에서 펑위샹이는 1군 사령관이 되고 이 한푸지는 보병 1사단 1여단장에 임명이 되겠습니다. 여단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별 하나 정도로 임명이 되고 34살에. 1926년 36살 때 직봉풍 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직봉 전쟁이죠. 그러니까 봉천군벌하고 이 그 펑이샹 쪽이 있던 뭐 지계군벌, 뭐 직계군벌 뭐 이런 쪽하고 이제 군벌들끼리 전쟁이 붙은 거죠. 북쪽 군벌들끼리 이때 직봉풍 전쟁이 발발을 하고 장조린은 이제 봉천군벌 만주 쪽 북쪽에 그 수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페이프, 옌시산 이 사람들도 다 이제 군벌들입니다. 이제 이 우페이프하고 옌시산은 이제 뭐 지계군벌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북경 쪽이라든가 낙양 이쪽에 이제 그 근거를 두고 있던 막강한 군벌들이 있죠. 산동성 뭐 이런 쪽에 이 그 봉천군벌하고 이제 그 지계군벌의 연합군의 펑이샹이 박살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들이 합쳐서 이제 서북군벌을 이제 때려 부신 거죠. 1926년에 펑이샹이 이제 북경을 장악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 2년 있다가 당한 거죠. 1927년 37살이 되었을 때 펑이샹이 국민당에 가입을 하고 국민혁명군, 국민당의 군대죠. 국민혁명군 제3방명군
육군 군장이 되어서 화북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펑이샹이 다시 이제 국민당에 이제 가입을 해서 이들을 이제 공격을 한 거죠. 1928년 38살이 되었을 때 장제스의 2차 북벌, 장제스가 이제 1926년에 북벌을 하고 그다음에 2차는 1928년에 북벌을 이제 두 번을 하면서 북쪽을 이제 쳐부시는 거죠. 그래서 장제스의 군벌들을 장제스의 2차 군벌 때 국민혁명군 장제스 편이 된 거죠. 국민혁명군 2집단군과 3방명군 사령관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육군 군장이 되어서 참여를 하게 되고 통일 후에는 24단장과 하남성 정부 주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성을 이제 지배를 정치적 통치를 하게 되고 24단장을 하면서 이제 군사도 이제 거느리게 된 거죠. 38살 때입니다. 1929년에 39살이 되었을 때는 광서성을 지배하는, 광서성은 이제 뭐 남쪽이죠. 광서성을 지배하는, 광서성을 지배하는 게 이제 개개군벌인데, 광서성은 개개군벌이 여기에 개개군벌을 지도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리중런, 그다음에 바이충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광동성에서 출발한 장제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1929년에 이게 이제 장계 전쟁이 장제스와 광동성과 그다음에 개개군벌, 그다음에 광서성이 전쟁이 한 거죠. 이 전쟁 때 장제스는 한푸지에게 우한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한은 양자강, 그러니까 장강이죠. 장강의 한 중류 지역에 있는 거죠. 장강이 이제 상하이 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이제 올라가는데 그 중간 정도에 우한이 있죠. 우한은 이제 무한이라고도 부르고 무창이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불리지만은 상당한 공업지대가 되겠습니다. 군비 문제와 산동성의 지배 문제로 장제스와 갈등을 빚게 되는 펑이샹. 펑이샹이 이제 이 한푸지의 바로 이제 직속 상사인데 이 펑이샹이 이제 장제스하고 다시 이제 갈등을 빚게 되죠. 같이 협정을 했지만은 이제 군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산동성을 내가 지배를 하겠다, 네가 지배를 하겠다 하면서 펑이샹하고 장제스가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때 펑이샹이가 직속 상관이 이제 지시를 합니다. 하남성에 주도를 하면서 카이펑 정저우에서 장제스에 대항하는 방어선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장제스하고 협조를 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기본이 펑이샹 부하이기 때문에 펑이샹 지시대로 장제스에게 이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장제스 대항하는 게 어디냐면 하남성에 있는 카이펑 정저우, 아주 큰 도시고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죠. 여기서 이제 장제스가 대항합니다. 장제스가 한푸지를 하남성 주석으로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내 편으로 와라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남성 주석으로 임명을 하고 토역군 13로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 한푸지를 펑이샹의 부하로부터 장제스의 부하로 빼내는데 장제스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푸지는 이제 종전에 자기의 상관인 펑이샹을 배반을 하고 펑이샹하고 싸우게 되겠습니다. 1930년 40살이 되었을 때 중원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고 중원대전에서 전투에서 산동성에서 한푸지가 패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배를 한 다음에 칭다오로 도망을 가게 되겠습니다. 칭다오는 이제 산동성에 있는 제일 동쪽 맨 바다 쪽 바레만 바다 쪽에 있는 도시가 항구 도시가 되겠죠. 장체량은 봉천군벌 맨 만주 쪽에 봉천군벌에 있는 장조린의 아들이죠. 장조린의 아들인 장체량이 이제 동북군벌 만주 봉천군벌의 수장이 되어서 장체량이 이제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북쪽 봉천군벌이 승리를 해서 장체량이 관내로 진출을 하고 옌시산의 베이핑 국민정부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옌시산도 이제 군벌인데 지게군벌인가 뭐 그런데 이제 옌시산 군벌인데 이 옌시산도 이제 장제스의 국민당에다 협조를 하면서 국민당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죠. 장제스 밑으로. 근데 어떻든 이제 베이핑의 베이핑은 이제 1928년에 이제 장제스가 2차 북벌로 해서 점령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통치를 하고 있던 장제스 밑에 원래 군벌이었던 옌시산이 베이핑의 국민정부가 봉천의 봉천 군벌 장제량한테 패배를 하고 옌시산은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는
다롄으로 도망을 하게 되면 망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든 전쟁이 지고 이제 하니까 산동반도의 건너편에 있는 산동반도 건너편에 있는 게 이제 랴오냥 반도죠. 요동반도, 요동반도의 끝에 있는 항구 도시 다롄이라고 있는데 이곳이 일본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튼 연시사는 일로 도망을 가고 1930년에 중원대전에서 패배를 하자. 그다음에 이제 서북군벌인 펑이샹은 산동성에 있는 태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겠습니다. 한푸지는 이런 이제 사건이 정리가 되면서 봉천군벌이 산동성을 점령을 한 거죠. 1930년에. 그런데 이제 봉천군벌이 이제 장제스와 이제 협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든 장제스가 이제 한푸지가 이제 장제스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푸지는 이제 산동성 주석에 임명이 되고 1930년부터 거의 7년 동안 국민당의 영향권에 있는 산동성을 7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제스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원래 이제 산동군보이었던 장중창을 몰아내고 자신이 산동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동성을 이제 7년을 지배를 한 거죠. 1936년에 46살 때 시안사변이 발별을 하죠. 시안사변이라는 것은 봉천군벌인 장쉐량이 국민당의 최고 수장인 장제스를 가두는 거죠. 잡아서 가둔 거죠. 시안에서. 시안사변이 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1936년이니까 1937년에 중일전쟁, 일본에 침략하기 1년 전에 사건이 되겠습니다. 시안사변이 발발을 하자 장제스를 죽여라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세량한테, 그래서 장세량은 근데 장제스를 풀어주고 자신이 오히려 스스로 포로가 되면서 구금이 되는 오류를 범한 것이 봉천군벌의 수장인 장쉐량이 되겠습니다. 너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제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1936년에 이 시안사변이 발발을 하고 1937년 47살이 되었을 때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겠습니다. 펑이샹의 육정구에 배속이 되어서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군벌들하고 서로 대립되고 싸우고 몰아내고 이러던 것이 이제 1937년에 일본이 침략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중일전쟁이 시작이 되자 장제스하고 이제 나머지 군벌들 봉천군벌이든 그다음에 서북군벌이든 펑이샹이든 장쉐량이든 하고 다 이제 협조를 해서 우리 다 같이 일본과 싸우자 이렇게 돼서 이제 펑이샹의 육정구에 배속이 돼서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동성 정부 주석을 하게 되고 3집단군 사령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권력을 잃은 펑이샹의 지시를 안 듣고 지 멋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1937년 11월 달에 일본군이 옌시산의 산서성을 공격을 하게 되자 장제스가 산서성을 네가 가서 좀 막아라 공격을 명령을 하지만은 말을 안 듣고 한푸지가 지 멋대로 장제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옌시산을 좀 도와라. 산소성이 위험하다.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산동성에 있는 남쪽으로 퇴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일본군이 낭자관을 함락을 하고 산소성 성도인 타이위안을 함락을 하면서 일본군이 산소성의 옌시상을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푸지는 이제 장제스의 명령도 안 듣고 여기를 돕지도 않고 이제 멀리 산동성 남쪽으로 멋대로 도망가 버린 거죠. 1937년 12월 달에 일본군이 산동성을 이제 공격을 해서 진안은 이제 산동성의 송도죠. 제일 중심 도시죠. 진안과 그다음에 이제 산동성의 항구 도시인 칭다오가 일본군한테 함락이 되겠습니다. 한푸지는 부하들을 버리고 산동성 정부에 있는 국고, 금고의 은괴를 챙겨서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리게 되겠습니다. 산동성에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1938년 48살이 되었을 때니까 중일전쟁이 1년 지난 후에 장제스는 카이펑에 이제 주둔을 하면서 제멋대로 후퇴한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멋대로 후퇴한 여러 가지 장군들 여단장급 이상 별 하나 이상의 고급 장교 41명을 잡아서 체포를 해서 전부 사형을 시키고 다 전부 죽여버립니다. 이때도 이 한푸지도 역시 이제 잡혀서 무릎을 꿇고 뒤통수에 총을 맞는 총살을 당하고
그 48살 때 젊은 나이에 한평생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